김강민의 놀라운 이적 소식. 2025-2026 KBO 리그 자유계약 시장이 9일 열린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한 명의 선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번 시장에는 총 21명의 선수들이 새로운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10개 구단은 최대 3명의 외부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재정적 여유만 있다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FA 제도다. 그러나 개막 후 사흘이 되도록 첫 계약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각 구단이 치열한 정보 수집과 협상을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먼저 최대 어장으로 꼽히는 강백호는 메이저리그 진출 시범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박찬호는 여러 구단과 접촉을 가진 뒤 신중히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고 등급 선수들의 계약은 속도가 붙더라도 2에서 3일 안에 결말나기는 어려운 편이었다. 지난 5에서 6년간을 살펴보면 수요가 많지 않고 이적 의사도 약한 선수들이 원소속팀과 잔류 계약을 하며 첫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사례도 없다. 그만큼 선수들도 계약 조건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10개 구단은 곧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19일에 예정된 2차 드래프트다. 2023년 다시 도입된 이 제도는 데뷔 후 1군에서 자리를 못 잡은 선수들이 새로운 팀에서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성기를 지난 베테랑 선수들이 이적하는 통로로 더 많이 활용되어 왔다. 불과 2년 전 2차 드래프트에서만 해도 김강민, 43, 은퇴, 이 4라운드에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키움 히어로즈는 1순위 지명으로 최주환을 선택했다. 키움은 최주환 영입을 통해 1루수 자리의 숙제를 풀어냈다. 결국 그는 1년에 총 12억 원의 배포의 장기 계약을 성사시켰다. 2차 드래프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남았으며 FA 영입 이상의 전력 보강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FA 시장을 냉정히 분석해보면 역대 최고 수준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2차 드래프트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위 3팀은 최대 4명을 등록할 수 있고 1라운드 양도 금액도 4억 원에 그친다. FA 1명을 잡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도 각 구단이 전력 외로 분류된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보호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검증된 선수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 구단들의 로스터 정리가 완료되면 그때서야 FA 시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쨌든 이번에도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의 선택에 시선이 모아진다. 2년 전처럼 과감하게 베테랑을 선택할 것이란 예상도 나돈다. 물론 FA 시장은 살아 움직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FA로 계약이 발표되면서 연쇄 계약이 이어질 수도 있다. 김강민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한국 여자야구 대표팀을 향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응원은 지난해 11월 16일과 17일, 단 이틀간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단순한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김 위원은 젊은 여성 선수들의 순수한 야구 열정에 마음을 움직였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중순 다시 대표팀을 찾았다. 허일상 한국 여자야구 대표팀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강민이가 여자야구에 빠져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다시 대표팀을 찾은 김 위원은 총 4일 동안 진심 어린 열정 지도를 펼쳤다. 그 여운은 선수들의 증언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표팀 내야수 박주환은 지나가다 툭 던져주신 한마디에 타구감이 달라졌어요 라며 정말 감사했다고 감동을 전했다. 김 위원의 도움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이어졌다. 선수들의 숙소 문제를 조용히 챙긴 것이다. 과거 SSG 선수 시절 이용했던 호텔에
직접 연락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머무는 수준 높은 숙소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선수들 몰래 진행된 이 따뜻한 선행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그 인연은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김 위원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대표팀을 다시 찾았다. 조용히 와서 묵묵히 코칭하고 다시 조용히 돌아갔다. 어떤 보상도 관심도 바라지 않았다. 최근 연락이 닿은 김강민 위원은 별로 한 게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열정이 넘치는 선수들에게 그저 제가 아는 걸 조금 나눴을 뿐이라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여자야구 대표팀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SK, 현 SSG 시절 함께했던 허일상 감독과 윤기련 투수 코치의 영향이 컸다. 윤 코치는 많은 야구인들이 여자야구에 무관심한 현실 속에서 바쁜 형이 시간을 내어 도와줘 정말 고맙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다치지 말고 잘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한편 허일상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야구 대표팀은 지난 2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4회 아시아야구연맹 FA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첫 경기는 오는 26일 필리핀과의 맞대결이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김강민은 김성근 감독에게서 배운 야구가 지금까지 자신이 선수로 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고 회상했다. 김강민은 지난 28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솔뱅 K버리그 한화 이글스전에서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그는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그라운드를 밟았고 1회 초 수비 시작과 함께 최지훈과 교체되며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2001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8순위에서 SK, 현 SSG 의 지명을 받아 입단한 김강민은 K리그 통산 1960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3리, 5,440타수 1,487안타, 139홈런 681타점 810득점 209도루, OPS 748을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중견수로 자리매김했다. 탁월한 수비로 짐승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가을 야구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2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5경기 타율 3할 7푼 5리, 8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 3득점, OPS 1.500을 기록하며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그는 2023년까지 SSG에서 활약했고 2024년에는 한화에서 한 시즌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김강민은 은퇴식 전 인터뷰에서 오늘은 행복한 마음이 80% 이상이다. 20%는 긴장감이다. 은퇴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조금 떨린다. 그래도 은퇴식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오늘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은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짐승이라는 별명에 대해 그는 야구계에서 나를 상징하는 이미지 중 가장 나다운 별명이라고 생각한다. 참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선수 생활을 마쳤으니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더 애완동물 같은 부드러운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다. 선수 때는 야성적이었다면 이제는 따뜻해지고 싶다며 웃음을 지었다. 24년간의 커리어를 되돌아보며 김강민은 어릴 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지나고 보니 배운 게 많다.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다면 1년이라도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이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단축시켜보라고 조언했다.